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PSG 첫 시즌이라고 믿기 힘든 영향력인데요. 이강인의 인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더서는 PSG에서 가장 유니폼을 많이 판 선수는 음바페가 아니다. 그는 한국 출신의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온라인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팔아치운 PSG 선수다. 심지어 PSG의 간판 스타 음바페, 하키미, 덴벨레를 뛰어넘었다. PSG는 서울에 팀스토어까지 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의 유니폼은 대부분 아시아 팬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이강인의 오프라인 유니폼 판매 순위도 음바페에 이어 2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한국 기업이 PSG와 연계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형들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영국 계정은 이강인의 축구와의 동료들이 사인을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주인공은 케일러 나바스와 마르코 아센시오였습니다. 이 계정은 이강인의 축구화가 나바스와 아센시오의 사인으로 꾸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이 동료 선수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그앙에 따르면 이강인의 PSG 입단 후 한국 팬들의 PSG 홈경기장 출입이 20%나 증가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스타디움 투어를 하는 횟수는 무려 300%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파리 관광을 가면 PSG 구장을 가는 것이 무조건 투어 핫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보는 시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함에서 트로피 맛 좀 보다가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에서 뛸 이강인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박진감 넘치고 중계시간도 나름 괜찮은데요. 다만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AT 마드리드와 같은 팀에서 뛰는 걸 바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네 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이적 첫 시즌 만에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운 파리 생제르맹이 쿠프 드 프랑스 결승 진출로 트래블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컵 4강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스타드 렌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올랭피크 리옹과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합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트래블에 도전하는데요. 지난 1월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를 2대0으로 잡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고 거둔 첫 우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되었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승점 62점으로 브레스트에 12점 앞선 1위에 올라 있어 사실상 우승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챔스에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챔피언스리그 정상까지 오르면 사관왕을 달성합니다. 음바페 선수에게 기가 막힌 로빙스루 패스도 눈길을 사로잡았었습니다. 페널티킥 실축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음바페 선수였기에 살려내질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혹평에도 엔리케 감독의 믿음은 굳건합니다.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을 주목했던 엔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페인 라리가를 시청하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슈퍼스타다. 우리 팀의 매우 중요한 선수다. 여기에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7일 스포츠조선은 르나르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매체에 한국 A대표팀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일본을 격파하고 비조 1위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인물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대이변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리오넬 메시가 이끌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겪은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이후 사우디 축구협회와 불화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르나르 감독은 프랑스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취임, 2023년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4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올해 7월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는 이미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프랑스 축구협회에 전달했다며 프랑스 여자대표팀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매체에 최근 여러 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아직 대한축구협회와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팀을 맡으면 서울에 상주할 계획이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가 포진한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8강도, 나아가 4강도 가능하다. 그 기회를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